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제재산이 크게 될수록 내 재산 가치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변제계약안을 짜는 데 있어서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제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쟁점으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면제재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면제재산, 그러니까 내 재산에서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인회생도 파산도 그렇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이 지금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면제 재산으로 내 재산에서 빠지는 게 한 1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이상만 변제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제 재산이 크게 될수록 내 재산 가치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변제 계약안을 짜는 데 있어서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면제 재산을 잘 챙겨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면제 재산은 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채무자회생법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압류금지 채권이 있어요. 압류금지 채권은 뭐냐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면 채무자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겨둬라 라고 하는 압류금지 채권이 있어요. 법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본 월급 중에서 일부 185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양료라든가 혹은 내가 지금 다쳐서 급하게 치료비로 써야 되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액보증금이에요.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다르고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내 보증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사 채무자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고 그런 어떤 채무자의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청산가치에서 배제를 하고 채무자의 어떤 재산, 고유한 재산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서울은 5,500만 원. 까지이고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이고 광역시와 이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이 있다, 서울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가진 보증금 1억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면제재산으로 5,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면은 4,500만 원 이상만 변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채무자회생법에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이제 끌고 와서 좀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 보증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이에 따라서 면제재산도 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인 거고 일단 저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증금의 액수랑 상관없이 그 아까 말씀드린 기준 내에서 소액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내 보증금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실 때는 3억에서 5,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6개월치의 생계비도 면제재산에 해당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거 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제 그 채무자회생법을 보면은 거기 좀 적용이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6개월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제외를 하는 거는 파산 절차이고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치 생계비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미 최저 생계비의 항목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비를 인정해 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6개월치 생계비는 명제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파산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 버전으로 그럼 면제재산이 실무에서 좀 어떻게 이용되는지 좀 딥하게 한번 좀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지역은 보증금에서 5,500만 원을 빼고 청산가치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내가 개인회생 지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보다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실거래가가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채무가 뭐 1억이다. 그럼 재산이 더 많잖아요. 그럼 개인회생 파산 뭐 진행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아까 그 가치가 2억인데 채무도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청산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집을 매매를 해서 팔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면제재산의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아파트나 뭐 주택을 처분을 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면제재산으로 5,500만 원 서울 지역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변제계획안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면제재산이라는 내용이 있고 해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나의 생활을 위한 임차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개인회생 진행 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